자,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화이팅 하고, 자, 오늘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은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출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응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부분에서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좀 해서 좋은 성적으로 다시 기대를 해보고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부등식으로 간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하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두 실수에, 이렇게 첫째로, 두 실수, 두 실수 A, B 이것의 대소를 자 이렇게 대소를 판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이 있죠. 우리가 첫째 뭐예요? 첫째 우리가 정식 0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 거 A에서 우리가 B를 이렇게 빼본다. 자, A에서 B를 빼본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이 0이다.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빼보는 것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니까. 자, A에서 B를 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우리가 A에서 B를 빼서 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똑같다. 또 A에서 B를 빼서 음수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뒤에 것이 더 크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자, A에서 B를 제곱해서 빼봅니다. 자, A에서 B를 제곱을 해서 이렇게 제곱을 해서 우리가 빼본다. 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뭐예요? 이런 것은 주로 이렇게 무리수, 루트나 절대값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곱을 해서 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해서 이렇게 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다고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빼서 자,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서로 같다가 되는 것이고요.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자, 뒤에 것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A와 B를 나누어 본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본다. 이것은 지수 같은 거, 큰 숫자입니다. 지수 같은 거, 이것을 우리가 얘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기준이 2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분의 A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분자 분모가 1이면 서로 똑같다.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것이 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5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5가 2보다 크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3분의 3 그러면 당연히 1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3과 3이 같다. 5분의 2 그러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2가 5보다 작다. 그런데 지수와 같이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의 30승과 3의 30승과 우리가 뭐야? 10의 15승에 이것에 우리가 이것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러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의 15승 분의 3의 30승 3의 30승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3의 30승 그 다음에 10의 15승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10분의 3의 제곱의 전체의 15가 되어서 이 값은 여기서 10분의 9에 대해서 15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가리고 보면 뭐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아하 알겠다. 이것은 3의 30승과 10의 15승 그러면 10의 15승이 더 크구나. 여기서 이렇게 나누었다. 나는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3의 제곱에 10의 전체의 15승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9분의 10이 되니까 얘는 뭐예요? 1, 여기는 1보다 크다가 되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그래서 알겠다. 3의 30승보다 10의 15승이 더 크구나. 이렇게 큰 숫자를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때, 우리가 두 번째는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때 말이죠. 자, 증명할 때 실수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무엇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넘겨서 A-B가 0보다 크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이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실수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A도 0이고 B도 우리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네 번째는 이렇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제곱 이렇게 쓰는 것과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러면 얘는 절대값 AB 이렇게 쓰는 것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도 서로 크다. 이런 얘기고요.
자, A, B가 여섯 번째는요. A, B가 우리가 양수, A와 B가 이렇게 양수이고요. 우리가 0, 이런 관계없이 0이나 음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자, 관계없이 우리가 나타낼 때는 뭐예요? 이렇게 B다. 또 세제곱일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세제곱일 때는 이렇게 세제곱일 때는 양수나 음이나 0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가면은요, 세 번째는 자, 이렇게 기본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기본 절대 부등식이요. 자, 기본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실수 조건에서 여기서 기본 절대 부등식에서는 등호 성립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첫째로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a는 마이너스 플러스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입니다. 등호 성립. 자, 요 등호 성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a, b가 0일 때 이렇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여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a, b 이가 0이 될 때 등호 성립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네 번째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그러면 이 값은 3abc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abc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자 다섯 번째는요. 절대값 a 플러스 b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렇게 있다면 얘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자 등호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값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얘를 먼저 증명해보면 절대값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서 자 양변을 제곱해서 빼본다 그랬습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빼본다.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2배의 2배의 절대값 ap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값은 여기서는 그냥 ap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ap가 되고요. 이 값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p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은요. 자 얘가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절대값 ap는 마이너스 2ap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ap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값도 2ab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ab 그러니까 0이 나오죠. ab가 0이다 그러면 얘도 0이고 0이니까 0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ab가 음수다 그러면은요.
이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2A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어서 이 값은 마이너스 4AB인데 여기가 음수니까 0보다 크다는 성립하죠. 그러면 등호 성립은 요거일 때 등호 성립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요. 다음 부등식이 절대값 A 플러스 P,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명제에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할 때 옳은 것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첫째로 AP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로 AP가 0보다 작다, 세 번째로 AP가 0이다, 네 번째로 AP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섯 번째로 A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증명해 보았으니까 이거일 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를 증명을 해본다면요, 얘를 넘겨서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2분의 1을 끄집어내 놓고 AB 플러스 C 해놓고 여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 대한 제곱 플러스 여기가 C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이 이렇게 우리가 되니까 이 값은 모두 실수 조건에서 이 값은 모두 여기서 얘도 양수고 여기서 얘도 양수고 여기서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모두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A와 B가 같다일 때 0이고 B와 C가 같다일 때 0이고 C와 A가 같다일 때 0이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같다일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A, B가 모두 같다일 때 등호 성립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를 증명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금방 우리가 3차 한 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C 값이 서로 같다일 때 0이고 이렇게 같다일 때 0이 되어서 A, B, C일 때 우리가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등호 성립. 이렇게 해서 이 등호 성립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증명을 해본다면 A 제곱 플러스 AP 자, B의 제곱이 이렇게 된 것에서 A 제곱 플러스 AP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2분의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에 대한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전체 제곱이고요. 4분의 b니까 얘하고 계산하면 4분의 3b에 대한 제곱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a, b의 값이 들어가도 제곱을 하면 양수이니까 a도 0이고 b도 0일 때 뭐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등호 성립이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요. a제곱 마이너스 2ap 자 플러스 b의 제곱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 값도 a제곱 마이너스 2ap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은 그냥 인수분해를 우리가 시켰어요. 자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요, 이 값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죠. 그래서 얘는 a 같을 때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2ap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같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일 때 등호 성립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자, 산술 평균과 자, 기하 평균에 대해서 자,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네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자, 산술 평균과 자, 기하 평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조화 평균이 있습니다. 조화 평균이요. C 값은 우리가요. 여기서 이렇게 C분의 A 플러스 B는요. 자, 여기서 루트 AB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뭔데요? 여기는 A 플러스 B분의 2AP. 이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A,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입니다. 등호 성립이요. 그래서 C 값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열에 가면 얘는 등차, 중앙 이렇게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요. 얘는 등비 중앙 이렇게 등비 중앙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얘는 조화 중앙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와 수열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값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뭐라고? 양수 조건에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고 양수 조건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인데 수열은 정수 조건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비례식에서 또 뭐예요? 얘는 비례 중앙 이렇게 쓰는 말과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A 대 P는 B 대 C 그래서 이렇게 쓰면 B 제곱은 AC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루트 AC 이게 비례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중앙으로 쓰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이 부피나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서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세제곱근 ABC
이럴 때 얘는 A, B, C가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주로 뭐예요? 이렇게 합과 곱의 값이 있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주로 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합의 값이 주어져서 합의 값 A 플러스 B가 일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곱 AB에서 이렇게 등호 성립일 때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곱의 값이 주어지면 AP의 값이 Q가 이렇게 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의 값에서 합에서 A 플러스 B에서 등호 성립일 때 우리는 최소값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산술평균이 우리가 기하평균보다 크냐? 자,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P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빼보라고 했어요. 빼보라고.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빼봐라. 그렇다면 자, 빼보면 어떻게 해요? 전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것이고요. 다시 얘를 쓰면 이 값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가 되고요. 전체 2분의 가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빼서 얘가 제곱을 하면 뭐라고요? 0보다 크다. 양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양수 앞에 것이 크다. 그런데 여기가 같으면 A와 B가 같으면 0이 되니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기하평균에서 이렇게 조합평균을 빼보자. 기하평균에서 조합평균을 빼보면 전체 A 플러스 B에서 얘는 루트 AP 가로 A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에 2배의 AB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값도 역시 A 플러스 B고요. 얘는 공통으로 여기서 공통으로 루트 AB를 이렇게 묶어주면 얘는 A 플러스 P가 되고 여기는 2배의 루트 A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값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A 플러스 P는 여기서 루트 AP 가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양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양수, 여기도 양수, 전체를 제곱하면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을 뺀 것이 루트 AP라는 기하평균이 이렇게 조합평균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야? A와 B가 같으면 여기서 0이 되니까 여기서 등호 성립. 그래서 우리가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면은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코시 슈버트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자, 코시 자, 이렇게 우리가 슈버트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코시 슈버트 부등식. 자, 이것도 문자가 실수일 때 여기서 A, B, C 그 다음에 X, Y, Z가 실수일 때 우리는 어떻게 쓰는데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자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여기서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우리가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등호 성립. 자, 이렇게 했을 때 등호 성립입니다. 얘는 3개짜리는요. 여기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요. 여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요. C 값은 여기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전체의 제곱. 그러면 얘도 뭔데? X분의 A는 Y분의 B는 Z분의 C일 때 등호 성립입니다. 등호 성립이요. 자, 이것은 4개, 5개짜리가 쭉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 4개짜리는 우리가 경시 문제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A, B 우리가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이렇게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있다면 C 값은 AX 플러스 PY 플러스 CZ 플러스 DV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A와 X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B와 Y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코시 슈버트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B와 Y가 곱해져서 BY가 C와 Z가 곱해져서 CZ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코시 슈버트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응용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뭔데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우리가 뭔데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할 때 이런 거 구할 때 우리가 코시 슈버트 부등식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는데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여기서 우리가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가 이 값이 이렇게 써서 여기에 우리가 BX 이렇게 AY 이렇게 이런 꼴이 되어져 있으면 자 보세요.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A와 X가 곱해서 BX 여기서 B와 Y가 곱해서 AY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코시 슈버트 부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를 잘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증명을 해볼까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렇게 써서 AX 플러스 BY에 대한 제곱입니다. 얘를 전개하면 A제곱 X제곱이고요.
a 제곱 y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b의 제곱 x의 제곱이고요. b의 제곱 y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a 제곱 x 제곱 플러스 2배의 ab x y가 되고요. 얘는 b 제곱 y의 제곱이 되어져서 이게 가면서 없어지고요. 여기서 얘가 없어지고 얘가 넘어가면 a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ap x y 플러스 p 제곱 x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인수분해 한다면 여기에 bx 이렇게 전체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값의 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같으면 ay와 bx가 같으면 0이 되니까 등호 성립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값을 비례식으로 x분의 a는 y분의 p는 이렇게 크로스하면 뭐예요? px는 ay가 되는 것이고요. 얘를 나눠주면 뭐예요? x분의 a는 y분의 b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을 했으면,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실수 x, y, 이거이고요.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9일 때 여기서 뭐야? 3x 플러스 4y. 이것에 우리가 뭐야? 최대값과 이렇게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라 이러면 이 값을 보는 순간에 빨리 코시 슈버트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y의 제곱, 그 다음에 자 뭐의 제곱인지 모른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뭐야? 3x 플러스 4y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여기서 얘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요.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에 얘가 9라고 있고요. 여기서는 9, 그 다음에 얘는 16. 자,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 3x 플러스 4y 전체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25고요. 여기서 9에서 25가 되고요. 이 값은 뭐예요? 3x 플러스 4y의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25에다가 9를 곱해주면 5, 9, 45, 4 올라가서 18, 225 이렇게 되겠죠. 225는 뭐예요? 15의 제곱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15 하면 5, 25, 2 올라가 7, 5, 1 그렇죠? 15의 제곱이니까요. 이 값은 15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되어져서 이 값을 띄면서 이렇게 3x 플러스 4y는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아까 자 이쪽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최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쓰면 이 값을 이렇게 k라고 놓고 넘겨서 여기 갖다가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코시 슈버트를 쓴다는 것을 확인을 잘 해 두시도록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 이런 것을 또 하나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런 게 뭐가 있는데요. 자, 여섯 번째는 이렇게, 자, 체비셰프, 이러한 우리가 부등식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는 그냥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 자, 이렇게 X,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일 때, 여기서 우리는 A 플러스 P,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되면 2배의 AX 플러스 PY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야? A와 B가 같다일 때 또는 X와 Y가 같다일 때 등호 성립을 하고요. 자, 이 값은 A, B, C, 또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일 때, 이럴 때는 세 개가 되어져서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는 여기가 3배의 얘도 뭐야? AX 플러스 PY 플러스 CZ, 이렇게 되는 것이며, C 값도 A, B, C 또는 뭐야? 또는 X, Y, Z일 때 등호 성립이다. 이런 것은 참고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요. 일곱 번째에서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많이 취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대하여라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함수가요. 이렇게 fx가 ax 플러스 bx 플러스 자 c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이 이게 작다는 거예요. 여기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여기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값도 여기가 양수고요. 여기가 이렇게 등호가 붙습니다. 여기서 얘가요.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값은 0보다 작다고 여기 판별식 이렇게 이 값은 여기서 fx가요. 이렇게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값도 0보다 작다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는 임의의 실수에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이런 말이 와도 되고요. 우리 명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뭐야? 어떠한 실수에 대하여도 이런 말이 와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C 값이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게 0보다 크다 그런데 이 값이 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보고 0보다 작다. 그런데 자꾸만 이걸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그래프는요. 얘가 아래로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요. 얘가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음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허수 이렇게 허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등호가 있으면 이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것과 이렇게 허근을 합쳐서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얘를 줄여서 5마디로 생각하라. 그러면 뭐야? 아, 이거 절대 부등식이구나. 5마디로 이 말을 줄여서 5마디로 생각하라.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구나. 그래서 이 값이 크다. 그러면 작다.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뭐라고 양이 되도록 실수 m의 값에 범위를 여기서 우리가 m 플러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 가로 여기서 m 플러스 c x 플러스 4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양수니까 얘가 m 플러스 2의 x제곱에서 2 가로 m 플러스 2에 대한 x 플러스 4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요. 이 최고참 계수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 값이 성립 조건임을 확인해야죠. 여기 집어넣으면 뭐예요? 0. 여기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4가 0보다 크다. 성립합니까? 네. 얘는 성립한다. 얘는 성립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일 때, 이 앞에 모든 실수값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크다 그래도 어떻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이것 때문에 자꾸 출제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얘가 m 플러스 c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4배의 m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여기는 크단데 여기는 작다. 이렇게 놓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화되는 거예요.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여기가 4고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그러면 m 제곱 여기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져서 m이라는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데 보세요. 이 m의 값의 범위 중 중 여기가 옳은 것 이렇게 해놓고 문제화 한다면 마이너스 2에서 m 플러스 2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c 이렇게 m 여기 세 번째 마이너스 2 m 이렇게 네 번째
마이너스 2 m 이렇게 다섯 번째 여기서 마이너스 2 m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또 요것만 풀어가지고 여기에 갖다가 답을 치고 나오면 망해. 왜? 여기 했잖아요. 여기서 m의 값이 성립하니까 여기에 뭐야? 여기서 등호까지 붙여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나와야지. 이것만 풀어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나오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화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자, 실수, 여기서 x, y가 이렇게 우리가 실수이다. 실수. 자, 실수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다. 자, 이거일 때 3x 플러스 y 이것의 값의 범위. 그러면 빨리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코시 시바르쪼 공식을 생각하라. 이렇게. 자, 여기에 무슨 값의 제곱 이렇게 해서요. 코시 시바르쪼 공식을 생각해서 여기 3x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요 값을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요.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2니까 여기가 2고요. 9, 10 여기가 10이 되고요. 얘는 여기가 뭐야? 3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면 이 제곱을 띄면서 3x 플러스 y는 여기서 우리가 뭐야? 루트 20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어서 20은 4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 여기는 3x 플러스 y 해놓고 얘는 플러스 2 루트 5가 되어서 이 값이 최소고 이 값이 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얼른 풀이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판별식을 예를 쓰면 3x 플러스 y를 이렇게 k라고 우리가 놓고 넘겨서 y는 k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고요. 이 값을 여기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x에 대한 제곱 이렇게 써서 x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6kx가 되고 9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이것이 더해지면 10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우리가 문제 보세요. 여기가 실수라는 말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D가. 그렇다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10가로 K 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9K 제곱이고요. 10K 제곱이고요. 여기서 20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0이 되어져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하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요. 얘 인수분해 하면 k 플러스 루트 20 k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c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5 여기가 k 여기서 뭔데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뭐예요? 최소. 여기서 뭐예요? 최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이나 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라. 자, 그러면 세 개짜리를 하나 해볼까요? A, B, C가 자 실수이고요. 이것이 실수이고 여기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자 7일 때 얘는 A 플러스 여기서 3B 플러스 2C 값의 범위 자 이것의 범위를 구하라. 그렇다면은요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한다. 여기서 A 플러스 3P 여기서 2C 전체의 제곱 이렇게 그래 가지고서 뭐라고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1이고요.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3이고요.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2란 말이죠. 그러면 C 값은 지금 7이라고 줘졌고요. 얘는 1, 9, 10, 여기가 14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A 플러스 3B 플러스 2C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얘는 7의 제곱 곱하기 2니까 A 플러스 3P 플러스 2C 해놓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7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7 루트 2가 되니까 이 값이 뭐야? 최소값이고 이 값이 뭐야? 최대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세 개짜리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여기 AX 플러스 PY 플러스 CZ 전체 제곱 이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산술 기하,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큰지 이런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X가 양수고요. Y가 양수일 때, 자, 이거일 때에 여기서 고배값이 줘졌어요. 얘가 8일 때, 얘가 8일 때 뭐라고? X 플러스 2Y 이것에 자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Y 자 이것은 우리가 양변에 2를 곱해서 x 플러스 y는 2배의 루트 xy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c 값을 이렇게 쓴다면 여기서 x 플러스 cy는
2배의 루트 x의 2y 이렇게 쓰고 x와 2y가 같다일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등호 성립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y는요. 10배에 여기가 8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16이 되니까요. x 플러스 2y는 4가 나가니까 8이 되어서 요 등호 성립일 때 최소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8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x 이렇게 y가 0보다 크다일 때 자, 여기가 2x 플러스 여기서 3y 여기가 3y 이 값이 12일 때 자,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2분의 2x 플러스 3y는 루트 여기에 2x와 3y가 같아서 2x와 3y가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가 들어오니까 6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루트 6xy가 되는 것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6xy는 여기 36이 되어서 얘가 나눠주면 xy는 6이 되니까 같을 때 무슨 값?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이 6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산술기하평균은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학생들이 응용을 잘 못하니까 자, 이 값을 우리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요.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자, 이거일 때 여기에 이렇게 A 플러스 B분의 1이 있고요. 여기에 B 플러스 여기에 A분의 4 이것에 우리가 최소값을 자 구해 보시오. 그렇다면 일단 전개를 해보세요. AP 자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 여기는 AB에 대한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P 플러스 여기서 AB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y는 2배의 루트 xy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단 말이죠. 자 보세요. AB와 여기서 AB분의 4 해놓고요. 여기에 2배의 루트 AB와 여기서 AB분의 4 이렇게 써놓고 얘는 AB는 AB분의 4일 때 여기가 등호 성립이에요.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자는요. 여기에 5자는 계수 상수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5를 더해요. 뭐 이걸 뭐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러면 이 값은 AP 플러스 AB분의 4 여기가 5가 되고요. 자 여기서 얘는 약분하고 얘가 나가니까 4 얘하고 더해서 9 그러면 등호 성립일 때 우리가 뭐야 최소값이요. 그래서 최소값 얼마 9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된다. 자 여기서 다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x가 1보다 크다. 자, 이거일 때
예? 1대 여기가 4x 플러스 자 여기가 x 마이너스 1 자 이런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것의 최소값. 그러면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또 못해요? 항상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합의 값이 여기 곱의 값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x와 y가 같다일 때 우리는 등호 성립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4 가로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4x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4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를 산술 기하로 쓰세요. 4 가로 x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서 뭐야 2배의 루트 여기서 4가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놓고요. 이 값은 뭐야? 4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일 때 얘는 등호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4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 값은 계산하면 4x에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가 없으시고 2가 나오니까 얘하고 계산해서 8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같을 때 무슨 값이? 최소값이요. 최소값 8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집합으로 우리가 자 이런 것이 산술기하가 집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집합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겠죠. AB가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인데요. 전체 집합 U 이것에 자 부분 집합이고요. 이렇게 부분 집합 자 집합이고 자 여기가 U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 B의 개수가 8개고요. 여기서 N 가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17일 때 우리는 N 가로 A 곱하기 N 가로 B 이것의 최대값 이것의 최대값을 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값을 여기서요 얘가 뭐예요? A 합집합 B의 전체 집합이 17이니까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면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는 것이니까 합집합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전체는 30이고요. 얘는 17이니까 이 합집합은 어떻게 돼? 합집합은 13이 되겠지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자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뭐라고 지난 시간에 집합에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한집합의 개수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3이고요. 얘는 n가로 A 플러스 n가로 P가 되고요. 이 값은 교집합 여기 8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 n 가로 A 플러스 n 가로 P는 21이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값이 나오고 곱의값에서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 값을요 여기서 2분의 n 가로 a 플러스 n 가로 b 이렇게 산술 기하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n 가로 a n 가로 b 이렇게 산술 기하를 생각하면 얘가 여기 들어오면 2분의 21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은 루트 n 가로 a n 가로 b가 되어져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n 가로 p는 여기 4분의 441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같다. 등호 성립일 때 뭐라고요? 최대값 4분의 44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요. 자, 그렇다면 실전 문제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 보았으니까 실전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확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많이 응용이 되니까 잘 처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부분은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실전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전 예제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죠.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이거 일 때에 3x 플러스 2y가 여기가 10일 때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요. 우리가 뭐예요? 2분의 3x 플러스 2y는 이렇게 산술 기하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2y 이렇게 그러면 얘는 3x와 2y가 같다일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고요. 요 값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5가 돼요. 그래서 전체 여기는 6xy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루트 6xy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같다일 때 여기가 루트 6xy의 최대값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요 값을 뭐해? 얘는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2 루트 6xy 여기가 2y가 되어져서 C3x 플러스 루트 2y에 대한 제곱수냐 얘가 더해서 여기서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요. 2고요. 요것의 값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최대값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5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은 얘가 20이 되어서 우리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지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루트 2y는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최대값은 뭐예요? 루트 20이 될 것이고 얘는 2 루트 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 이 산술 기하가 아주 너무나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 되어져 있을 때 자유롭게 치고 들어가야 돼. 이것을 우리가 망설이고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볼까요? x가 0보다 크다일 때, x가 0보다 크다일 때, 자, x 플러스 x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4x.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를 말이죠. 이렇게 x분의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자 보세요. 합의 값이 있으니까요.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은 그냥 2배의 루트. 여기에 x에서 x제곱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가 4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x에서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가 4x고요. 자,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4가 나가면서 여기가 4가 되죠. 그러면 뭐야? 등호 성립일 때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 얼마? 4.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결정하면 되죠. 자, 이런 것을 하나 더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9에 이런 것의 최소값을 자, 이런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9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써놓고 이렇게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서 이것을 산술기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2배의 루트 여기가 x 플러스 1 가로 x 플러스 1분의 9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빼줘요. 그러면 얘는 이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똑같이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써놓고 얘가 약분해서 3이 나와서 2, 3은 6 얘하고 계산하니까 5. 그러면 이것이 같다 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이요. 최소값 5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예제, 실전 예제 문제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실까요? 자, 이렇게 실전 예제 문제 세 번째를 보시면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요. x가 0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고요. 자, 이거 2x 플러스 y는 자 6일 때 이거 1 때 x 제곱 y 자 이것에 우리가 뭐라고 최대값과 이때 x y에 대한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거 자체로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x, y는 6이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x, y 3개짜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제곱분 x, y 이렇게 쓰는 것과 물론 여기는 3자 여기는 뭐 여기다가 3분의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면 C 값이 6이니까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이 값은 세제곱에 여기가 x제곱 y가 돼요. 그러면 양변, 양변에 세제곱을 하면 세제곱을 우리가 곱하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은 x제곱 y가 돼서 이 값은 x제곱 y는 여기가 8이 되니까 등호 성립일 때 무슨 값? 최대값 8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등호 성립은 C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8이 되려면 뭐예요? x, y 이것이 2가 되어야 우리가 8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전 6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넓이가요. 자, 넓이가 9인 삼각형 ABC 이것의 내부에 점피가 있다. 그런데 자, 삼각형 PAB와 삼각형 PBC와 삼각형 우리가 PCA의 이것의 넓이를 이렇게 각각 S1, S2, S3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뭐라고?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플러스 S3의 제곱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코시 시버츠 부등식이 생각나야 되겠죠. 왜? 얘가 우리가 넓이가 모두 합한 것이니까 여기가 S1 플러스 S2 플러스 S3가 이게 9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플러스 S3의 제곱 해놓고 모의 제곱 모의 제곱 이렇게 코시 시버츠 부등식을 생각해서 여기가 S1 여기가 S2 여기가 S3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한다면 이것의 값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S2의 제곱 플러스 S3의 제곱을 해놓고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1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1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1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전체 여기에 뭐가 9에 대한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89고 81이고 3으로 나누면 이 값은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플러스 S3의 제곱은 여기가 27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같다 일 때 등호 성립이니까 여기에 최소값 그러면 2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얘가 다 더해주는 것이니까 A1, A2, A3는 3일 때 등호 성립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코시 시버츠로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볼까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눈에 번뜩거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실전 예제 문제를 보신다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B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여기서 AP 플러스 A 플러스 P가요. 자, 이것이 8일 때, 얘가 8일 때 A 플러스 B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을 때 말이죠. 여기서 부정방정식이 와요. 여기서요. 자, A, B에서 여기서 A 플러스 B가 이게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방정식을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와야 돼요. 곱해서 AP 더해서 A 곱해서 B 플러스 1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C 값은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고 여기가 9가 돼요. 이렇게 놓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산술기하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A 플러스 1 플러스 여기가 B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2배의 루트 여기가 A 플러스 1 여기서 P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쓴다면 C 값은 뭐예요? 여기서 이 값은 우리가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2배에 여기 곱해준 값은 여기 있잖아요. 얘가 9가 되죠. 그러면 이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3이 나오니까 6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여기는 1이죠. 2가 맞나요? 더해준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여기서 얘가 넘겨주면 4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뭐라고 등호 성립일 때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 4구나.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산술기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산술기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또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리가 8번째를 보시면 두 양수가 있습니다. 두 양수가 있는데 얘가 A제곱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여기서 B제곱 플러스 9가요. 자, 여기서 9가 여기 36을 이렇게 만족하는 고배값 이것에 자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이 값을 보고서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코시 시버르츠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곱해서 여기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곱해서 여기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를 말이죠. 여기를 1의 제곱, 여기를 3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AP가 되고요. 얘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값이 여기가 36이니까 머릿속에 코시 시버르츠 부등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서 얘를 띄면서 AP 플러스 3은 이 값은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넘어가면 여기서 9가 되고요. A, B는 얘가 3이 되는데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성립일 때 얘 최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을 보고 우리가 코시-시버르츠 부등식이 생각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떠올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총정리를 하는데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코시-시버르츠 시버르츠 부등식이요. 코시-시버르츠 부등식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어떻게 A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어떻게 AX 플러스 PY 이것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A분의 X P분의 Y일 때 등호 성립. 자 얘는 반드시 이렇게 곱해서 얘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요. 여기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 해서 C 값이 이렇게 곱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산술평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하평균. 자, 기하평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조화평균. 자, 머릿속에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C분의 X 플러스 Y는 노트 XY X 플러스 Y에서 2XY 이 값은 XY가 같다일 때 이렇게 등호 성립이고요. 자, 이 값은 우리가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 또 이것은 비례중앙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3개짜리는 3분의 A 플러스 P 플러스 C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A, B, C 해서 이것도 서로 똑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자 합의 값 X 플러스 Y는 P 여기서 곱의 값 X, Y는 Q 이런 값이 합의 값과 곱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주어질 때 이 말이야. 이것은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때 합의 값이 주어지고 곱의 값이 주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최대나 최소나 이런 문제를 구하라 그러면 뭘 생각해? 이것은 산술기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이나 방정식 및 우리가 수식 이런 말이 등장하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곱셈 전개공식이나 곱셈 전개공식이나 곱셈 뭐야? 변형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확인해서 생각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중요한 기본 공식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아직 초보입니다. 온라인은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은 초보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프라인은 선생님만큼 많은 학생을 가르쳐 본 선생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수십만 명을 오프라인에서 가르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요즘 근래에 이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가르친 학생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지금 카이스트 박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선생님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하시지 말고요. 꼭 다시 강의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개념을 위주로.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기본 공식들은 수학적인 용어이면서 공식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그 학생 나름대로의 자기가 푸는 방법이 설정됩니다. 선생이 가르쳐줘서 꼭 그 방법대로 푸는 것이 수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을 세워나가야 돼. 그러나 수학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흐트러지면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좋은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데 좋은 대학에 보내는 학생들을 우리가 선생님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 항상 그 학생들이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기본 개념을 가르쳐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야 그 학생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개념과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서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꼭 서로 이 수학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관성이. 이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2개 묶어지느냐, 3개 묶어지느냐, 4개 묶어지느냐 이런 것이 묶어지는 거에 따라서 킬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연관성이 묶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게 안 되는데 연관성이 묶어지는 킬러 문제를 아무리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를 풀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과 공식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을 때 연관성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들어가야 시간도 줄이고 정확하게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학원도 역시 상권과 마찬가지로 학원은 우리가 고등 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